투자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10가지 자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요. Forbes에서요. 칼럼이 있어서 재밌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골라봤어요. 이 10 Investment Statistics Investors Need to Know.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 투자와 관련된 10가지의 통계 자료라는 내용이니까요. 하나하나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nnual Return of the S&P 500은 10%였다라는 거예요. S&P 500가 뭔지 아시죠? 이 ETF 상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일 텐데 이게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10%라는 거예요. 과거 100년 동안에 주식시장이요. 꾸준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실제로요. 1936년도부터요. 24년도까지 이게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거의 9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S&P 500 지수는요. 연평균 10.7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10% 수익률이면요. 약 7년마다 원금이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S&P 500 펀드에 2만 불 투자하면요 10년 10%의 수익을 이어진다라고 하면 7년 뒤에는 4만 불로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단기간에 상승, 하락 반복하죠. 따라서 뭐 어떤 해에는 손실, 어떤 해에는 10%보다 높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당한 연평균 수익률을 제공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될 수 있다. 단 어떤 단기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 average annual inflation rate이 3.8%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손 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 투자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요. 시간 가치의 변화죠. 화폐의 시간 가치 변화죠. 가격이 오르면요. 같은 돈의 구매력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사실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60년도부터요. 22년까지 평균적으로 3.8%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요. 3.8%만큼 잃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나의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았다면 실질적으로는 어쨌거나 손실이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은행계좌 잔액이 변동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Number of active day trader who lose money. 그러니까 액티브한 데이 트레이더가 돈을 잃을 확률이 80%다라는 그런 얘기죠. 80% 액티브 트레이더가 돈을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거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개별 주식을 거래하는 게 매우 어렵더라. 연구에 따르면 데이 트레이더들의 80%는 수익을 못 낸다. 그리고 75%는요. 2년 내 투자를 포기한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을 바짝 보이다가도 사실 생업에 바쁘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예외적으로 그걸 유지하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더라. 개별 주식 거래, 특히 높은 수익을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렵더라.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서 매각하고 하면요. 또 장기 자본 이익에 비해서 세금 부담도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요. 흥미에 따라서 어떤 익사이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S&P 500과 같은 어떤 지수의 성과를 따라갈 수 있는 인덱스 펀드, ETF 투자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있어서 코스트를 비교하니까요. 밀리언의 투자금에 대해서요. 인덱스 펀드는 1200불.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6,000불이더라. 결국은 운영비로 발생하는 그 부담을 또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 펀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인덱스 펀드 같은 거는요. 어떤 특정 시장의 실적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벤치마크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낮다라는 거죠. 뭐 S&P 500을 따르는 뭐 스파이라던가 나스닥 100 따르는 뭐 QQQ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많은 투자자, 분석가, 뭐 펀드 매니저를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에 반해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요. 이제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요. 높은 수익을 타겟해가지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펀드, 액티브 펀드의 경우는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 펀드 매니저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6,000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2021년 기준인데요. 액티브 펀드의 80%는요.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더라. 뭐 유명한 사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S&P 500에 투자하는 것과 정말
탑 오브 더 탑 이 펀드 매니저가 이걸 서로 대결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요. 누가 이기는지 보자. 워런 버핏은 그냥 S&P 500을 그대로 묻어두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했는데 뭐 결과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저런 피드를 다 감안했을 때 워런 버핏이 훨씬 더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5번째. Average length of a bear market인데요. bear market이라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죠.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14month 라는 것이 bear market,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을 것이고 좋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손실 뭐 좋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하락장이요 한 14month였었다라는 얘기고요. 평균적인 상승장은요 5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요 상승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나저나 아닙니다. 6번째요. Number of best investing days that can turn a positive portfolio negative if missed.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투자를 철회하고요. 시장에서 뺐다가 나중에 내가 좋아질 때 들어가야지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파지티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네거티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요. 급격하게 단 하루의 급등장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5%, 7%, 심지어 10%까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급등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종종 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를 철회하거나 채권으로 옮겨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급격한 상승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요. 99년도부터요. 2018년까지 20년 동안 투자해서요.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준 날짜가 열흘이 있었는데요. 이걸 놓친 투자자들은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7번째요. 복리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1밀리언을 투자했을 때 1밀리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이죠. 만약에 당신이 25세에 시작했을 때와 45세에 시작했을 때 비교해보면 25세에 시작했다면 350 필요한데 반해 45세 늦게 시작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투자를 일찍 시작할수록 부를 축적할 시간이 많아져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만약에 내가 67세에 은퇴하는데 100만 불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연간 수익률 7%를 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25세에 만약에 시작했다면 나는 월 350불만 넣으면 되는데 45세에 시작하자면 이 금액이 1650불로 늘어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초기에 커리어 초기 어렸을 때 많은 돈을 저축할 방법을 고려해보자. 오늘 조금 더 저축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해준다. 물론 뭐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진 말자. 뭐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모든 금액은요 은퇴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처럼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몇 년 전이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Workplace Retirement Pla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44%다라는 건데요. 대단한 의미라기보다는요. 직장연금 프로그램 뭐 401k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4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 IRA, 뭐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 계좌도 있죠.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직장연금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잘 활용해라. 그리고 expected life expectancy 예상 수명 기간이요. 남성, 여성 다 이제 82세, 85세로 늘어나고요. 앞으로 이제 뭐 100세 시대까지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65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요. 사실 리타이먼트 플랜이잖아요. 그랬을 때 퇴직 기간, 퇴직 후에 자녀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못해도 지금 현재도 보면 뭐 20년 이상이고요. 일본은 90세, 100세, 뭐 우리 100세 시대 얘기하죠. 따라서 퇴직 후에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401k 밸런스가요. 평균 23만 불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피델리티 투자 회사죠. 그래서 고객의 연령대별 이 평균 401k, 401k 잔액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G는 한 10,000불 정도 되고요. 밀레니얼
54,000불, 제너레이션 X, X세대는 165,000불,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23만 불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이 수치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클 수 있죠. 401k만 지칭한 거니까요. 그래도 이 수치를 통해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0만 불까지 만들지 못하고 은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퇴직저축을 지금 시작했다면요, 뭐 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에 낙담할 필요 없고요. 이러한 평균치를 뛰어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데 노력을 기울이자. 여기까지 인베스트먼트과 관련된 뭐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 통계 자료였습니다. 재밌는 얘기여서 다뤄봤습니다.